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려 바깥에 나가기가 정말 겁이 날 지경입니다. 이 시각 전국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온열 질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네, 서울이 지금 35도, 대전 34도, 전주와 광주가 35도, 강릉이 32도, 그리고 대구가 제일 덥습니다. 36도, 그리고 부산 33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동물들도 이상해지는 건지 시골이고 도심이고 벌떼가 대거 나타나 이 벌집을 제거하기 위한 출동 횟수가 2014년 8만 6천 건에서 작년엔 12만 8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처럼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에서는 또 광견이 등장을 해서 시민 23명을 물어뜯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영희 평론가님. 네. 지금 국내에 전에 없던 동남아 말벌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온 걸까요? 이민을 온 겁니다. 이민 왔어요? 지금 중국 남부하고 동남아에 서식하는 등 검은 말벌인데요. 예. 토종 말벌보다 번식력도 강하고 공격력도 강하고 생존력도 강해요. 이게 화물운송에 묻어서 들어와서 예.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남 지방부터 올라와서 지금 경기도 포천까지 퍼졌다고 해요. 아, 여기에 물리면 독성이 강해서 예. 굉장히 붓고 병원 응급실에 가는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 심각해 보입니다. 네,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 광견으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덩치가 좋은 거북개가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을 마구마구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다하는데도 떼어냈네요. 그러더니 이 광견이 이제 다른 시민들을 공격을 하고요.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한테도 덤벼듭니다. 결국에 끝내 이 광견은 사살이 됐다고 하는데 바로 지난 4일 중국 구이저우성 응안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광견 때문에 시민 23명이 부상을 당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백 교수님, 폭염에는 폭력 범죄가 는다고 하잖아요. 네. 개도 사람이랑 마찬가지인가요? 더우면 공격성이 막 증가가 아마 하게 되나요?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땀샘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그러니까 혀로 이제 그 침을 분비하면서 이제 더위를 이제 좀 식히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더워지면 더 힘들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개들도 열사병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 경우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축 처지고 하는데 저 경우는 아마 광견병이지 않을까 싶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견 인구가 워낙 많은데 예. 거의 대부분 심지어는 국가에서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 아무래도 중국이니까 예. 광견병에 걸려 있는 개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견병이 치사율이 굉장하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광견병은 사실은 치료약이 딱히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바이러스 질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 뇌와 척수 쪽에 인수공동 그 질환이죠. 이제 사람도 걸릴 수 있고 이제 개도 걸릴 수 있는데 너구리라든지 오소리 같은 야생 동물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비무장지대 쪽하고 경기 북부 지역 쪽에 강원도 지역 이쪽에 야생 동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 지역 인근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광견병 예방 접종을 그렇군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벌겋게 충혈된 개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면 보는 즉시 도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피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다시 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지금 추석이 다가왔잖아요. 네. 벌초도 해야 되는데 이 벌들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저희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토종 말벌을 피하는 행동 요령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꽃 색깔과 비슷한 어떤 이런 밝은 색감의 옷을 입는 것을 좀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니까 향수를 또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향수 뿌리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말벌과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에 우리가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광견병 개를 발견하면 도망가야 된다고 했지만 말벌을 보는 경우에는 도망가지 않고 낮은 자세로 천천히 엎드려서 말벌의 공격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동남아시아의 등검은 말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천적인 곰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천적의 곰이에요? 네, 벌의 맞습니다. 천적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는 경우에 이 등검은 말벌의 공격을 받기 쉽다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안전처에서 이러한 어떤 외래종에 대한 말벌을 어떻게 좀 처치하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안전처가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벌과 광견은 날뛰는데 닭들은 축축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올해 닭 폐사량이 벌써 270만 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닭값도 따라서 이 7월 26일에 1,002원을 하던 것이 요즘에는 1,400원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거의 40%나 폭등을 했는데 네. 최영일 평론가님, 다음 주 화요일이 말복이잖아요. 맞아요. 닭값이 40% 뛰었으니까 삼계탕 값도 40% 뛰는 건가요? 삼계탕, 뭐 치맥, 우리 치킨 다 오를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오르고 있고요, 이미.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년에도 폭염 때 폐사는 많이 했는데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닭 가격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닭 사육 농가에서 거의 닭 사육을 포기했는데 물도 뿌려주고 영양제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더 많이 죽은 거죠. 그래 많이 죽는 바람에 예. 닭값이 올라가서 이제 닭 사육 농가들은 원가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좀 반기는 분위기예요. 아.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 아마 삼계탕 비싸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